국회 측 변호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앞서 윤 대통령 때와 똑같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 폭동을 공조 방조했다고 이렇게 적시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국회 측 변호인단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몰이를 자인한 거 아니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민주당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밥상 밑반찬이냐, 가뜩이나 탄핵 사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내란죄까지 사라지면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한 것이냐 되물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이제 19일 잡힌 것에도 더 빠르게 심리해서 즉각 기각하라 촉구를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솔전 변호사,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그러면 내란죄 유무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국회에 대한 봉쇄를 어떤 국회 기능을 어떤 제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그럼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보면 지금 그 부분은 아예 배제가 된 채 내란 행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똑같이 특히나 이제 제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5가지를 보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무건과 방조, 이게 탄핵 사유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내란 행위에 방조를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 등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부분 그러면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좀 빠르게 심판할 수 있지 않을까. 내란죄 부분을 뺐다고 한다면, 철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저는 한덕수 권한대에 대한 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에 따라서는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특히나 그 정적수, 의결 정적수, 그 다음에 탄핵 속추 사유에 대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심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도 그렇고 이게 장난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내란죄를 처리하면 뭘로 탄핵할 거냐 이렇게 이제 그 댓글을 지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국회 측 변호인단이 그 배정우 위원장님, 네. 이 내란죄 자체를 처리해야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팩트가 중요한데요.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의결서에 예. 첫째, 내란 혐의 관련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탄핵 소추 사유서가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란 행위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 플러스 내란죄 위반에도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장기화 걸린다. 그래서 이 내란죄 부분에 관련해서 형사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빼자라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유를 보면은 크게 총리 시절에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총리 시절에 김건희 특검 플러스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요청을 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이제 한동훈 그 과정에서 한동훈하고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잘못됐고 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내랑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안 했고 또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했고 이게 있고요. 하나가 또 비상 계엄에 가담했고 동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헌법 위반 여부만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형법제 위반 여부까지 가게 되면 길게 시간이 장기화 될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일찍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집중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론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석 대변인, 네네. 이거 어떻게 봐요?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아니면 다 내란 세력이잖아요. 저도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죠. 그리고 국민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SNS 같은 거 이제 다 이제 제보 받아가지고 제보 신고 받아가지고 내란 선전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처음부터 내란에 니은자와 니은자도 붙일 수 없는 경우예요. 사람은 어떤 안건인지도 모르고 그날 간 거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그리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죠.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내란인데 이때 국무회의 당시에는 그 포고령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대요. 한덕수 총리니까 내란의 니은자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그냥 그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탄핵소추를 한 거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거 철회하는 건데 결국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묘하게 궤를 지금 헌법재판관 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하고 민주당의 이 태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묘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보이는 재판관들을 더 넣어서 탄핵을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게 가결시키겠다라는 그 움직임 속에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는 12월 27일에 이게 탄핵 소추가 됐는데 2월 19일에 첫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건은 불과 30일 만에 선고하려다가 이제 후퇴했었던 것이잖아요. 저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국정을 생각하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가요 990억 달러인데 역대 2위입니다. 역대 2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국정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경제 사료 풍탁 국정 안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국정을 지금까지 통할해 왔었다는 그런 상징성과 주미 대사하면서 미국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그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있냐 없냐는 우리 경제, 우리 국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작정 이거 그냥 늦춰놓고 있어요. 이건 지금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윤진희 대표, 네. 예를 들어 이제 내란죄를 이제 빼버리면 이제 헌재가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예. 지금 여권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기각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걸 문제 삼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애초에 탄핵 소추를 할 때 당시에 의결 정족수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 특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을 당시에 그 권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의 그 의결 정족수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특별 정족수인 3분의 2여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 정족수인 절반이어야 하냐, 이건 매우 중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내란죄를 교묘히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기 전에, 즉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에 맞는 탄핵 소추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200석이라고 하는 그 3분의 2 정족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구태여 내란 혐의를 꼬집어서 그걸 갖고 탄핵 소추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던 솔직히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한 것이죠. 자, 그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갖고 탄핵을 하려면은 3분의 2 의결 정족수,
근데 국무총리 당시에 내란에 방조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탄핵 소추하면 절반.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스스로 자가당착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3분의 2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구태여 내란죄를 갖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빼겠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가 빠졌다면은 그렇다면은 국무총리로서가 아닌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갖고 탄핵 소추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3분의 2로 의결 정도수로 탄핵 소추를 해라. 국회에 각하를 시키고 다시 탄핵 소추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헌재가 이러한 중요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헌재가 3분의 2가 의결 정도수가 됐어야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마흔이학 재판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헌재가 제일 첫 단추를 깨야 되는 것부터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헌재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신만 누적시키는 그런 자충수를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 대표가 이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제적은 3분의 2 이상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이제 한 총리 탄핵 소추가 이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 자격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최대응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한 모든 행위에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이 권한쟁의 이 부분은 아예 좀 다루지도 않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당성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자의 어찌 보면 대통령이 지금 어찌 보면 사고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최근에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가 워낙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헌법재판소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2명의 재판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잖아요. 이게 유효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무효다. 의결 정도수가 200인이 안 차서 무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진짜 이게 왜 빨리 판단이 되었느냐면 나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은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인용 결정이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부동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복하겠다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당연히 파면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와 어떠한 그 안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시비가 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시비거리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저는 이것도 빨리 판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의결 정족수가 나와야지.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혼자 150석 이상만 가지고 탄핵을 계속 할 것이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200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이거 정치적으로도.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해봤으니까 되네? 그럼 계속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탄핵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국정 혼란의 방지 이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이걸 조금 시급하게 저는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재가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이 처리해야 될 것과 또 이제 뒤에 처리할 거를 이제 혼돈하고 있고 약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이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150이냐 200이냐 이 문제는 그 법조인들은 이거는 변론 한 번만 하면 판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잡할 게 없는 거죠.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면 보고서 변론 한 번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헌재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죠. 이걸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200명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로 보면 이거 먼저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문제 자동적으로 이제 풀려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을 풀지 않고서 다른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꼬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탄핵 심판 결과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냐라는 또 논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헌재가 늦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무리 까다롭고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배종욱 의원, 어쨌든 네. 좀 헌재가 좀 약간 갈팡질팡한다는 느낌을 주는 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뭐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국가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재는 하나인데 모든 재판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경중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헌재는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도 실제로 이 재판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국회에서 뭐 제적 과반을 의결한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 재판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또 이 판단은 헌재의 탄핵 판단에 저는 맡겨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든 야든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보수에서는 노골적으로 지금 헌재 흔들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가 이거는 위헌이다, 임명해라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임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서 위헌이다라고 했는데도 이걸 임명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정당이다 라는 것을 자인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헌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물러나라라는 지금 헌법재판관은 3명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8인 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5명이 중도나 보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헌재는 평의에서 결정하는데 이 3명의 국민의힘 측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비상계엄의 위헌, 불법성, 이걸 가르는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이 부분하고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여부를 놓고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이제 엇갈리고, 그러니까 검찰 조사했던 내용을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이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부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탄핵 심판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약한 고리 부분을 파고들면서 좀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초기에 탄핵 찬반이 2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났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좁혀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좀 양쪽 어떤 그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어떤 탄핵 심판, 사법 절차 내에서의 무슨 재판, 그다음에 어떤 수사 과정, 수사의 결과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떤 기록과 증거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탄핵 재판이 인용이 되면 좋겠다, 기각이 됐다, 바람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러한 여론전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지지율이 가라앉으면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보수 진영에서 추천을 한 재판관들마저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8대 0이 돼버리더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으로 나온 게 여론전이란 말이에요. 그 거기에 따라서 무슨 뭐 최근에 무슨 계몽령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탄핵 재판이 인용돼야 된다. 뭐 이것을 뭐 다시는 어떻게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조사 문항에 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히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저는 좀 민주당의 이 부분을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법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강요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뭐 물론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렇으면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뭐 이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을 압박을 해서 본인들의 결론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지지자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반대편이라든지 중도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부당하게 사법부라든지 수사기관의 결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라는 반발심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저는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권에서 특히나 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심한 건 있어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 그 이번 뭐 비상계엄과 관련한 청문회. 아니 청문회는 보통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되는 것들 대부분이지 지금 수사도 끝났고 지금 재판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청문회 하자는 거 뭐 하자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러한 거 세금 이런 데 쓰라고 우리가 다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 등은 조금 자제를 하고 어떤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국회 소추위원장이 가 있으니까 그런데 법리적으로 치중하는 게 맞지 뭘 이걸 밖에서 법정 외에서 저는 이걸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론도 그냥 거의 그냥 격앙이 돼 있거든요. 양쪽 지지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